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했듯이 오늘 배울 로지스틱 얘기는 선형 얘기랑 달리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한번 차근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항얘기라는 걸 했었어요. 즉 입력 변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데이터에 더 잘 맞는 그런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항의 차수를 높여주는 방법이었죠. 그런 다항얘기의 장점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선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그런 곡선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예측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즉 변수들 사이에 관계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개수를 높여줄 수도 있고, 관계가 적은 것들에 대해서는 개수를 낮춰줄 수도 있듯이 이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예측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다항얘기를 코드로 구현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형얘기를 통정리하면서 제일 처음 배운 단일, 단항, 선형얘기. 그 다음에 단일, 단일, 다중, 선형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4개가 있었지, 얘들아. 지금 말로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항얘기에도 단일이랑 다중이 있었고, 선형얘기에도 단일이랑 다중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은 다 동일했었다. 가설함수 구하고 손실함수 찾고 손실함수에 대해서 경사하강 또는 정규방정식으로 트지기 세트 찾고 모듈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로지스틱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지금 목차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분류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말을 했었던 것 같아.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지는데 지도학습 안에는 분류 문제와 해기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성적을 예측하듯이 아니면 집값을 예측하듯이 어떤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게 우리가 선을 찾아서 그렇게 구했었지. 선형얘기였지. 그게 회귀 문제라고.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어느 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데이터 값이 나올까? 그게 바로 회귀 문제인데요. 분류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딱 집어넣었을 때 얘가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 아니면 뭐 얘가 압구정조 출신이다, 청담 출신이다, 아니면 교외학교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분류된 그런 옵션의 결과값을 주는 게 분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도학습에는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때 동안 한 선형얘기는요 모두 회귀 문제였고요. 오늘 할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 문제를 해요. 자, 근데 궁금해할 수 있잖아. 선생님, 회귀인데요? 왜 분류예요? 얘가 그래프가 연속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거지, 결론은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류에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분류라는 거 로지스틱 회귀를 안 하고 사실 선형얘기로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기 이전에 이런 게 있어. 목표 변수를 반드시 0 또는 1로 변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류가 만약에 옵션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 그러면 스팸 메일을 0, 그리고 스팸 메일이 아닌 걸 1로 두는 거야. 그러니까 스팸 메일이 0이고 스팸 메일이다를 1로 둘게. 스팸 메일이다, 얘는 스팸 메일이 아니다야. 그래서 자, 이게 목표 변수고요. 입력 변수는 만약에 여기서 뭐 광고 아니면 뭐 이 글을 꼭 보세요, 이런 게 나와 있었던 횟수, 이걸 입력 변수라고 했어. 그랬을 때 어떤 메일은 뭐 한 번 있었고 어떤 메일은 없었고 어떤 메일은 2번 있었고 뭐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 그런 문구가 한 9번 있을 때까지는 스팸 메일이 아니었는데, 물론 그런 문구가 4번 있었던 것도 스팸 메일인 것도 있었어. 5번 있었던 것도 스팸 메일이 있었고, 하지만 뭔가 그런 문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팸 메일일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를 띄었어. 다시 설명해보면 이 그래프는 어떤 메일이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횟수라고 할게. 얘는 한 번 들어갔는데 한
한 번 들어간 데이터는 스팸 메일이 아니었어. 그 데이터는. 근데 어떤 데이터는 4개였는데 어떤 메일은 스팸이 아니었고 어떤 메일은 스팸 메일이었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나열을 했어. 자, 그리고 나서요. 선형회귀를 하는 거예요. 선형회귀는 이거를 잘 설명하는 그래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런 그래프를 찾았어요. 이런 그래프를 찾고요. 자, 이 그래프의 목표 변수 값에서 0.5에 해당하는 이 x값, 만약에 10이라고 할게요. 이 10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으면 스팸 메일이 아니다. 10보다 크면 스팸 메일이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찾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선형회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 변수가 이런 데이터가 하나 있었다고 쳐볼게. 광고라는 단어가 500번 들어간 거야. 500번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스팸 메일로 분류됐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선형회귀 곡선은요, 조금 더 누워진 형태를 띠겠죠. 예를 들어 이런 형태를 띠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0.5에 해당하는 입력 변수 값이 커져.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6이라고 하면 16으로 커지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해지는 거야. 지금 얘네 싹 다 스팸 메일이잖아? 근데 데이터를 분류하기를 16번보다 작으면 스팸 메일이 아니에요 라고 분류할 거라는 거잖아. 즉 이렇게 동떨어진 데이터 있지. 동떨어진 데이터에 선형회귀를 통한 분류는요. 이런 동떨어진 데이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로지스틱 회귀라는 거는 선형회귀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1차 함수를 찾는 거였죠. 즉 최적선을 찾는 거지. 근데 얘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이런 동떨어진 데이터에도 영향받지 않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찾는 게 목표예요. 시그모이드 함수.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뭐냐? 자, 이게 얘들아 익스포넨셜이라고 2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의 파이가 3.14 얼마잖아. 이 2도 2.34였나? 선생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2. 얼마인데 2라는 값도 2. 뭐시기 값을 갚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를 활용해서 어떤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드는데요.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뭐냐면 s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이 시그모이드의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0과 1 사이의 아웃풋을 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결과값이요. 0과 1 사이의 값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력 변수가 이렇게 커지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절대 2를 벗어나지 못해요. 얘도 절대 0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그리고요. x가 엄청나게 작으면요. 점점 0에 가까워지고요. 0에. 그러니까 0은 안 돼. 0에 가까워져. 그리고 x가 엄청나게 크면 1에 가까워져요. 이런 특징을 가졌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동떨어진 데이터가 있더라도 선형회귀는 만약에 데이터가 쭉 설명을 하면 이런 동떨어진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누워버리지. 근데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동떨어진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렇게 이 영향선 안에 있기 때문에 즉 1에 가까워지는 값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구한 후에 그 방법은 아까 선형회귀랑 똑같아. 분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찾은 후에 0.5에 해당하는 0과 1 사이였으니까 0.5에 해당하는 x값을 찾아서요. x값을 찾아서 이 전에는
0에 해당하는 목표 변수값, 뭐 이게 스팸 메일이 아니다였으면 스팸 메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입력 변수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스팸 메일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데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선이 아니라 시그모이드 함수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시그모이드의 장점은 무조건 0과 1 사이의 값을 아웃풋으로 가지며 x가 엄청나게 크면 0에 가까워지고, x가 엄청나게 작으면 0에 가까워지고, x가 엄청나게 크면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x가 엄청나게 작든지 x가 엄청나게 큰 그런 동떨어진 데이터들이 있어도 크게 회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 문제에 최적선이 아닌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가설함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흐름은 이렇게 돼요. 먼저 이제 가설함수는 얘들아 그 의미는 똑같아. 즉 내가 여러 개의 시도를 해볼 거 아니야. 최적선을 찾듯이, 최적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선을 시도를 해보듯이 얘도 최적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개를 시도해보는, 그게 가설함수예요. 그 의미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설함수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흐름이 1, 2, 3번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1, 2, 3번은 요걸 의미해요. 요거 1, 2, 3번. 자, 1번은요. 우선 선형에게 가설함수를 작성해줘. h 세타 x는 세타 제로, 자, x0 쓰지 말자. 헷갈리니까. 세타 1, x1 쭉쭉쭉 세타 n, xn, x0 써야겠다. 얘들아, x0는 1이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얘를 행렬식으로 표현할 건데요,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지난번에 했었지. 세타를 세타 제로부터 세타 n까지. 그 다음에 x를 x0부터 xn까지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얘는 얘를 전치시켜서 세타 t에다가 x를 곱한 거였죠. 그쵸? 맞아요? 근데 얘들아, 로지스틱 회귀의 가설함수는 이런 선형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로지스틱 회귀의 가설함수를 가기엔 중간 단계야. 그래서 선생님이 h 세타 x가 아니라 g 세타 x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요, 그러면 g 세타 x는 세타 t x가 되겠죠. 그리고요, 진짜 가설함수는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x값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x였잖아요.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g 세타 x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타 t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얘들아, 이 x값이 어떻게 되든 아무리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이 이 전체 개형이 시그모이드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는 거야. 결과값이, 가설함수의 결과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결과값이 어떤 입력 변수를 넣어서 0.9가 나왔다고 쳐봐봐. 그러면 얘는 만약에 0이 얘들아 스팸 메일이고 1이 스팸 메일이 0이 스팸 메일이 아니고 1이 스팸 메일이라고 했을 때 0.9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0.5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스팸 메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항상 기준은 0.5예요. 0.4가 나오면 얘는 0.5보다 작기 때문에 스팸 메일이 아니에요 라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선형회귀는 최적의 세타 값을 찾아서 학습 데이터에 잘 맞는 최적선을 찾는 건데요. 로지스틱 회귀는 최적의 세타 값들을 찾아 학습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시그모이드 모양의 곡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항 말고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 다중 말고 단일로. 자, h 세타 x를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시그모이드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요거잖아. 근데 얘를 정리를 해서 1차로만 해주면 1차인 경우만 보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인 거예요. 자, 얘를 대충 개형을 그리면요. 크게 시그모이드 형태는 변하지 않아요. 1이 되고 0이 되고 1과 0 사이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세타 제로 값이요. 이 세타 제로 값이 커지면
이 그래프 형태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타 원값이 커지면요,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변형시키면서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값을 찾으면,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세타 제로, 세타 원 값을 찾는 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의 목적이 되자 로지스틱 회귀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결정 경계라는 거 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속성이 하나였을 때는 얘들아,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졌었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h 세타 x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타 제로 세타 1 x분의 1 이렇게 돼서 이 값이 0.5가 되게 하는 요 x값을 기준으로 이 x보다 작으면 이 0에 해당하는 옵션, 그 다음에 x보다 크면 이 1에 해당하는 옵션을 줬었죠. 그쵸? 그래서 이 결정 경계가 속성이 하나일 때는요, 이 수직선에서 이 x 변수보다 작으면 이 0의 값, 그 다음에 속성이 크면, x보다 크면 1의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다 중이었으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h 세타 x가, 자, 얘는 h 세타 x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 x분의 1이 0.5가 되게 하는 요 x값을 찾아서 이 x를 수직선 위에 표현해주면 되지. 근데요, 속성이 두 개면요, 얘들아, h 세타, 즉 1 플러스 2의 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1 x1 세타 2 x2분의 1은 0.5가 되게 하는 이 x1, x2에 대한 그런 경계가 나오는 거예요. 즉 속성이 하나일 때는요, 경계가 그냥 점이에요, 점. 근데 속성이 두 개일 때는 이 x1, x2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경계는요, 얘들아, 이렇게 직선 형태가 될 거예요. x1, x2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속성이 두 개일 때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면 어떤 0값, 여기면 어떤 1에 해당하는 옵션 값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얘들아, 속성이 세 개면요, 결정 경계가 평면 형태예요. 근데 우리는 속성이 두 개 이상은 잘 안 다룰 거고요. 하나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선형회귀는요, 얘들아, 선형회귀랑 이제 이 로지스틱 회귀를 비교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보면 왼쪽에 한번 볼게요. PPT. 최적의 가설함수를 찾는다. 얘는 선형회귀든 로지스틱 회귀든 똑같아요. 즉 가설함수를 설정하고요. 근데 선형회귀랑 로지스틱 회귀의 가설함수 형태는 달랐어요. 선형회귀는 적선, 최적선, 즉 1차 식을 찾는 거였고요. 로지스틱 회귀는 최적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찾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손실함수를 쓸 때는요, 얘들아, 손실함수를 쓸 때는 이제 선형회귀 같은 경우에는 j 세타가 2분의 1 곱하기 MSE였어. 그치? 맞니? 맞아요? 근데요, 로지스틱 회귀는요, 이 MSE 값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로그 로스라고, 로그 손실값, 크로스 엔트로피라고도 하는데요. 이 로그 손실값을 이용해서 손실함수를 정해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해 줄게. 즉 선형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MSE를 선형회귀는 쓰지만 로지스틱 회귀는 로그 손실을 써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로그 로스, 로그 손실이 가장 작은, 그리고 MSE 값이 작은, 즉 손실함수 값이 가장 작게 되는 그런 최적의 세타 값을 쓰는데요. 선형회귀에서는 경사하강 또는 정규방정식을 사용했잖아. 근데 이런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정규방정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컨벡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델을 평가할 때는 원래 테스트 셋으로 MSE 곱하기 거듭제곱의 0.5, 즉 RMSE를 했는데
이제 로지스틱에게 선생님 여기 안 적어놨죠. 테스트 셋으로요. 테스트 셋으로 과연 몇 %가 올바르게 분류했는지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야. 좀 더 직관적이야, 사실 모델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 셋으로 정해놓은 애들을 기준으로 내가 예측한 값이 있잖아. 얘는 스팸 메일이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럼 땡 틀린 거야. 그러면 맞는 애들의 그 퍼센트를 그냥 구한 거예요. 즉 선형회계와 로지스틱회계는 일단 가설함수도 다르고요. 손실함수도 다르고요. 선형회계는 MS를 썼지만 로지스틱회계는 로그 손실을 썼고요. 그리고 세타 값을 찾아가는 방법도 선형회계는 경사하강 정규방정식 둘 다 됐지만 로지스틱회계는 정규방정식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도 선형회계는 그냥 이제 선형회계는 RMS를 사용했지만 이 로지스틱회계는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한 데이터 값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우리는 찾았어요. 그죠? 자, 해서 넘어가서 그러면 로그 손실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로그 손실이란 게 뭔지 봐야 되는데요. 로그 손실은 선형회계에서 MSE 같은 역할을 했잖아. MSE는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빼기 yi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쵸? 자, 로그 손실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h 세타 x y를 넣으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식으로 나와. 즉 내가 트레인 시키려는 그 데이터가 실제 값이 y가 1이야. 즉 만약에 스팸 메일이라고 쳐봐봐. 스팸 메일이면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그 h 세타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스팸 메일이 아니야. 그러면 손실은 이렇게 계산해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세타 x. 사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건 불가능해요. 너네가 이제 h 세타 x라는 것도 여기 로지스틱 회계에서 가설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합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다 또 로그를 합성한 거라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프 개형은 관찰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y는 1인 경우를 한번 볼게. 그러니까 y는 1인 경우는 이 함수잖아.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그리고요. y가 0일 때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관찰을 해보자. 내가 가설함수에 h 세타 x의 가설함수에 어떤 입력 변수를 넣었더니 이 결과값이 0.9가 나왔어. 0.9가 나왔고 얘는 실제로 y가 스팸 메일인 거야. 1인 경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게 0.5 이상은 다 스팸 메일로 분류한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는 거야. 이 실제 값은 y는 1이니까 여기를 보는 거야. 자, 0.9를 집어넣으면요. 0.9를 집어넣으면 오차값이 굉장히 작게 측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0.9면 우리가 예측하기를 스팸 메일로 분류를 할 거잖아. 즉 제법 잘 예측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h 세타 x가 0.3이야. 0.3이야. 근데 이게 실제가 y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스팸 메일인데 가설함수의 결과값이 3이 나왔어. 0.3이 나왔어. 0.3이 나왔어. 그러면 오차가 엄청 커지지. 실제로는 y는 1인데 0.3에서는 오차가 이만큼 되는 거야. 즉 오차를 더 넓혀주는 게 되겠지. 오차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지. 이 로그 함수라는 게. 자, 만약에 h 세타 x가 0.3인데 얘가 실제로 y는 0이에요. 실제로 스팸 메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0.3을 넣었을 때는 제법 잘 예측했네요. 오차가 적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얘가 가설함수가 0.9인데 얘가 실제로 스팸 메일이 아니야. 그러면 0.9일 때는 이 정도 오차가 보이지. 그러면 얘는 제법 오차를 잘 측정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값이 y는 1일 때는요. y는 1일 때는
1에 가까워질수록 손실이 작아지는 거지. 1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0과 1의 값을 가져. 왜냐면 H세타X가 항상 시그모이드에서 0과 1이잖아. 얘도 0과 1의 값을 가지죠. 그리고 얘는 Y가 실제로 0일 때는, 스팸메일이 아닐 때는 0에 가까울수록 손실이 작은 거겠죠.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 로그 손실을 이용해서 이번엔 손실 함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맞아요? 자, 요거를 그대로 활용할 건데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자, 로그 손실은요. H세타 X, Y의 로그 손실은 어떻게 계산한다?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H세타 X,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세타 X인데요. 자, 얘들아, 손실함수를 하나의 식으로 딱 쓰려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번거롭죠. 얘네를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로그로스 H세타 Y는요. 마이너스 Y의 로그 H세타 X 플러스 1 마이너스 Y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의 로그의 1 마이너스 H세타 X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Y가 1일 때 한번 대. Y가 1일 때 한번 대. 그럼 여기 값은 이게 싹 다 0이 되지. 이게 0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H세타 X가 되고요. Y가 0일 때는 여기가 0이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을 넣으면 얘가 1이 남아서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세타 X가 되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요. 로그 손실의 또 다른 표현은 이거고요. 얘를 활용해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손실함수를 쓰면요. J세타는요. 똑같아요. 평균. i가 1부터 m까지 데이터의 개수. 대신에 여기는 오차의 제곱이 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주어질 때마다 로그 손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는 항상 로그 손실들이 오차가 양의 값을 가졌어. 양의 값을 가졌기 때문에 제곱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여기까지만 오면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경사하강을 할까 고민이 되잖아. 자, 경사하강의 이제 근본적인 개념은 이거였잖아. 세타 제로에서 업데이트 시킬 때 학습률에다가 세타 제로를 편미부분한 값을 이렇게 빼줬죠. 곱해서 세타 1은 세타 1 빼기 알파에 이렇게 빼주는 거였지. 자, 너무너무 복잡할 것 같아. 로그 함수의 합성이 얼마나 많이 돼 있는데 시그모이드에다가 거기다가 다시 이제 로그까지 합성해서 너무너무 복잡한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손실함수 산형액이와 이 테크닉적으로 같아져. 그러니까 세타 제로를 업데이트하면 실제로 미분을 해보니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 i y i 어떻게 해서 썼니 여기? 어이구. 자, 아이고 다시 쓸게요 여기. h 세타 x i y i에 제로니까 원래는 x 제로 i인데 x 제로가 1이니까 생략을 했어도 됐었죠. 세타 1 같은 경우에는 세타 1 빼기 알파의 n분의 1에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빼기 yi의 x1의 i 이런 식으로 똑같은 테크닉 결과가 나온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니? 분명히 손실함수와 이 로지스틱 회귀와 선형회귀 손실함수는 달라요. 근데 편미분한 결과가 같았던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행렬식으로 구현하기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실제 수업 시간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알려줄게. 왜냐면 너네가 지금 포문을 아직 수학 B 시간에 안 배웠어.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시작을 하기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요거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테마에 대해서 한번 보자. 만약에 옵션이 3개라면, 그러니까 선생님 0과 1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학생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압구정 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 친구 수를 기반으로 얘가 어느 초등학교에 나왔는지 알고 싶은 거야.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 압구정 초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압구정 중학교에 현재로서는, 지금 너네가 중학교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친구가 많겠지. 자, 그러면 옵션이 3개인 거야. 압구정 나온 애들, 압초 나온 애들, 청담 나온 애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온 애들, 이렇게 옵션이 만약에 3개인 거야. 입력 변수는 현재 내가 압구정 중에서 친한 친구의 수 이렇게 했을 때 옵션이 3개일 때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그 전에는 만약에 압구정 초등학교이다 아니다, 즉 0, 1이라고 하면 압구정, 청담 그 외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 이렇게 해요. 압구정 초등학교이다 아니다에 대한 가설함수를 하나 쓰고요. 청담이다 아니다의 가설함수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한 가설함수를 h 세타 x를 쓰는 거야. 그래서 입력 변수를 넣는 거야. 만약에 이 친구의 현재 압구정 중에 친구의 수가 7명이라고 쳤을 때 h 세타 7이 얘는 0.1이고 h 세타 7이 얘는 0.3이고 얘는 h 세타 7이 0.8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가장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압구정, 청담 그 외인 거야. 압구정일 확률, 청담일 확률, 그 다음에 그 외일 확률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높은 애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옵션이 지금 3개일 때는 3개의 가설함수의 확률을 비교했잖아. 그치? 근데 n개, 옵션이 n개라면 n개의 가설함수를 구해서 그 확률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뒤로는 코드 구현하기인데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어려웠을 텐데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